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주민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등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참상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28일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모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씨가 탈북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년간 봉쇄됐던 북한 사회의 상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4월 김 씨가 북한 황해남도에서 촬영한 이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길가에 축 처진 채 길게 누워있다. 김 씨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쓰러진 남성에 관해 물었으나 어제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서 만져보니 아직 죽지는 않았다.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구걸하러 온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 씨가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남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도 일하러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답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영상을 촬영한 김 씨는 지난해 5월 7일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하지 않고 목조선을 타고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남동생 가족 등 일가족 9명이 함께했다. 어업에 종사해온 김 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올 때 연평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혼자서라도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며, 하지만 가족과 흩어지는 고통을 떠안고 싶지 않았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올 방법을 찾는데 반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탈북한 이유에 대해 그는 여기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오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지만 살 수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고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 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노동시간에 나돌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어느 날은 김 씨의 집에 단속기관 보안원이 수사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모아둔 쌀을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동안 북한이 국가주도로 식량전매제를 실시하자 쌀은 암시장에서 거래됐다. 김 씨가 우리 돈으로 산 쌀이라며 항의하자 보안원은 이 땅이 내 거냐, 네가 숨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희망을 잃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고른 건 파도가 높고 달빛이 어두운 흐린 날이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 경비정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박에 나섰다. 경비정에 발각됐을 때를 대비해 길이 50cm의 칼과 함께 빈 달걀 껍데기에 고춧가루와 모래를 채워 준비했다. 만약의 경우 던져서 시야를 가리기 위한 용도였다. 김 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한 기간에 대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힘들었다. 그때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아사하는 일은 없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은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며 흉악 범죄도 늘었다. 김 씨는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다반사였다. 공개 처형도 많았다고 했다. 그는 공개 처형을 받냐는 진행자 질문에 봤다. 2023년 4월 중순이었다.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죽이고 480만 원을 훔쳐 달아나 처형됐다고 회상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그는 2022년 7월 26일이었다. 22살짜리였는데 나만 음악이나 영화를 친구와 같이 봤다고 총살당했다며 처형을 앞쪽에서 봐서 똑똑히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 씨는 코로나19 기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며 최고 지도자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남북길 다 끊겼다. 북한 9.19 상징도로에도 지뢰 매설. 북한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산물로 비무장지대 내에 만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이유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는데 아예 못쓰게 만든 것이다. 북한의 지뢰 매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철저한 관계 단절을 지시한 것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안팎에선 해당 도로의 상징성을 들어 북한의 대남 관계 단절 의지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벌였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장비를 이동하기 위해 조성한 비포장 도로다. 군 관계자는 당시 우리 군 관측지역에서 북한군의 작업이 육안으로 식별됐다며 해당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서 북한 당국의 지뢰 매설 작업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DMZ 내 10개 감시초소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의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합참은 경의선, 동해선에서 지난달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남북은 군사합의 당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를 유해 발굴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0월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남측에선 일반 전초 통문 비마교 앞에서 군사분계선 입구로까지 폭 12m, 길이 1.7km의 도로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DMZ 지역 내 도로 연결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과 2004년 각각 민간이 공사한 경의선, 동해선과 달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 장병이 직접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합의 내용을 어기고 공동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화살머리 고지 남측 구역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되다가 지난 2021년 6월 작업이 종료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더 이상 남북 교류는 없다는 김정은의 엄포가 현실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 장소를 골라 의미를 폐기하는 작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며 한국을 향한 적대적 기조 강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10년째 페트병에 쌀을 채워 북으로 보내는 사람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쌀은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낸 사단법인 큰샘 대표 박정우 씨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9일 박 씨는 일행 몇 명과 함께 쌀이 든 페트병을 차량 가득 싣고 인천 강화군 성모도로 향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처음으로 환한 대낮에 페트병을 보내러 가는 길이었다. 원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새벽에 다녀왔어요. 그냥 후다닥 하고 오는 거죠. 박 씨는 지난 2015년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처음으로 조직 차원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그해 곡창지대인 황해도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박 씨는 농사를 다 지은 가을이 되면 군인들이 총을 차고 내려와 수확한 곡식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예전에 동해 쪽에서 쌀을 넣은 페트병이 조류를 따라서 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황해도에 닿을 수 있도록 서해에서도 해보자 하고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과학연구원에도 문의하고 강화도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뱃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 흐름이 황해도 쪽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때를 잘 알아본 후에 2015년 4월 7일 시작했죠. 이후 교회를 포함해 각종 대북 단체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 박 씨도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함께 2020년 6월까지 페트병 보내기 100회차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명분으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의됐다. 국내 법률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도 갖춘 것이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실제 법률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다. 그 후 법안 마련에 나선 정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박정우 씨의 형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개정안이 공포된 2020년 12월 29일 당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남북회담할 때 제일 주제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전단을 통해 상호비방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태까지 북한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위대한 수령이다라고 선전해 왔는데 전단이 확산하고 나면 정권의 치명타니까요. 북한은 그거부터 먼저 없애고 싶었던 거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1년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는 해당 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전 단살 포금지법이 제정된 후 박정호 씨는 경찰서에 방문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어긋나게 해서 쌀을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불특정 다수니까 어긋난 게 없다. 이래도 범죄자 취급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거의 3년 동안 경찰서에 오고 가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들어오던 지원도 모두 끊겼다. 예전에는 교회라든가 주변 지인들이 돈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페트병에 넣을 쌀이랑 USB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같이 하는 4-5이서 모여서 20만 원씩 걷어서 구입해 보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페트병을 보내러 가는 일도 익숙해졌다.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빚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안 볼 때 새벽이나 늦은 밤에 페트병을 보내러 갔어요. 나쁜 걸 보내는 것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 연장 의미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거니까. 2020년 여러 국내 언론에서는 한 선교단체가 성모도에서 페트병에 쌀, 마스크 등을 넣어 보내다가 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모습이 보도됐다. 하지만 박 씨는 애초에 바닷가라 집도 없는 곳인데다가 섬 안쪽에 사는 주민들도 농사짓고 자기 할 일을 하느라 예전부터 별 관심을 두지 않아 마찰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9일 페트병을 던지기 위해 모인 탈북자 가운데 한 명은 예전에는 경찰들이 우리 먹으라고 간식을 싸들고 오기도 하고 마을 이장이 여기보다 저쪽이 더 물살이 좋다면서 같이 던지러 가기도 했다며 주민들과 오랜 마찰을 빚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 단살 포금지법은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이 났다. 헌재는 해당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이 발의된 지 약 3년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것이다. 대북전 단살 포금지법이 폐지된 지금도 페트병을 보내러 갈 때면 경찰들이 나와 지켜본다. 취재진이 지난 9일 성모도에 동행했을 때도 경찰, 군인, 형사 등이 여럿 나와 박 씨를 맞이했다. 박 씨는 내가 움직이면 경찰들도 알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역 경찰서에서 배정된 경찰 몇 명이 자신의 외부 활동을 늘 동행한다고 전했다. 페트병을 보내는 자체가 위험해서 동행하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자꾸 저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하니까 박 씨의 아내 권류연 씨는 이런 북한의 압력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서 지금 저희 남편을 자꾸 죽이겠다고 하니까 신변보호차 경찰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걱정되죠. 남편이 어디 단체장 모임을 가거나 새벽 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페트병 안에 든 것 박정호 씨가 북으로 보내는 페트병 안에는 기본적으로 쌀이 들어간다.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에 쌀 1kg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200병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총 쌀 200kg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것은 USB다. USB. 속에는 한국 유명 드라마를 포함해 북한 정권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담긴다. 최근에는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몇 편을 담아 보냈다. 성경과 여러 음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포함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북한과 남한 비교 영상 등이 주를 이룬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USB에 든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씨의 생각이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중국을 통해 태양광 패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햇빛이 강한 여름에는 배터리 충전도 하고 해요. 미국 1달러 지폐가 페트병 한 개당 한 장씩 들어갈 때도 있다. 미화 달러는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중국 돈이나 북한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박 씨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달러는 북한 돈 160원이지만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이보다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페트병에 진통제 30알과 마스크 등을 넣어 보내기도 했다. 전달은 바람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남풍이 부는 여름에는 보낼 수 있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북풍일 땐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페트병은 날짜랑 시간만 잘 맞추면 돼요.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물의 흐름 속도를 보고 보내는 거예요. 물 흐름이 빠른 날은 4시간이면 북한에 도착해요. 박 씨는 이렇게 전달된 페트병의 북한 도달률은 100%이며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탈북하기 전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송도원에 놀러 갔을 때도 남한에서 밀려온 페트병이나 맥주캔 등을 종종 목격했다고 말했다. 요 근래 탈북한 가족들이 바다에서 페트병에 든 쌀을 먹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USB에 든 드라마도 잘 봤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페트병을 발견한 북한 주민들이 쌀에 독약이 있을까봐 밥을 지어서 개에게 먼저 줬대요. 근데 개가 멀쩡하니까 그 쌀로 밥을 해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걸 비싸게 시장에 팔아서 저렴한 잡곡 같은 걸 양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현재 충청도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 여성이 황해도에 거주했을 때 페트병에 든 쌀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쌀 페트병을 보내는 것이 큰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먹고 한 끼 배라도 좀 채웠으면 하는 자신의 바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뭐 나쁜 걸 보내는 것도 아니고 생명 연장의 의미에서 자그마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렇게 쌀을 보낸 것을 북한 주민들이 목격한다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살길래 하는 소문이 날 테고 이것이 분명 정권에 타격이 될 겁니다. 박 씨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민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선 외부 정보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우물 안 개구리니까 결국은 또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을 어기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을 가니까 반기를 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들 가공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